저희 옷가게입네. 힙한 옷가게가 여기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옷가게 구경도 하시고 옷을 하나씩 고르세요. 자, 이제 성수동에 어울리게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한번 길로 다시 나가볼까요? 성수동에는 워싱턴 아니신가요? 왜 빨간 모자만 파는 거죠? 그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뭐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커피숍에 들어가 있는지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길이 바뀌어 있네요. 보시면 요 골목 보이시죠? 저는 이 골목이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무장길이면서 성수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라문화재단 빌딩이랑 일직선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경차 하나 지나가기 힘든 길인데 요 골목에 집이 나와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보통 요런 골목에 집이 나와 있으면 한 3천만 원대 중반에서 4천만 원 정도 호가를 하는데, 사실 일반 주택가에 이런 골목에 있는 집들을 3, 4천에 산다고 하면 사실 투자 가치가 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이제 활발하게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동네다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에도 구입하신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거나 좀 특화된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 어떤 전문 셰프라든지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편집샵이라든지 판매점이나 이런 곳들이 생긴다고 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동네입니다. 저기도 벌써 보니까 수제 맥주집이 들어와 있네요. 네네네. 사실 저런 골목에 누가 올까 항상 이런 걱정이 있죠. 어르신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 골목에 사람들이 와? 큰 길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연무장길 안쪽에 있는 집들은 대지가 30평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그 30평이 안 되는 대지에 3천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면 10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들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요 골목뿐만이 아니라 요 앞쪽에 이 동공장이라고 보이는 식당과 현대피역 사이에도 보면 여기는 더 좁은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게 사람 사는 공간인가 싶은데 집이 쭈르륵 있죠. 요런 골목 안에도 매물이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대인데 대신에 앞에 건물과 이 뒷골목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매매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더 싸게 싸는 거죠? 이쪽이 훨씬 싸죠. 왜냐면 또 여기 막다른 골목이니까. 근데 나만의 컨텐츠가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약간 핫플레이스 속에서의 은둔형이다, 이런 분들은 저 뒷골목 집도 살만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본인이 본인만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충분히 저기서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실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은 대로면에 매물도 한두 개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금액 차이가 이면에 비해서는 2.23배, 뭐 2.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연무장길 이면에도 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앞뒤로 가지고 있는 땅에 투자한다고 하면 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저기도 굉장히 특색 있는 카페가 하나. 네네. 저희가 아까 지나왔던 그 멜로 카페 옆이고요. 보시면 기존의 벽을 다 살린 상태로 유리로 바꿨잖아요. 실제 과거의 빨간 벽돌 공장만 봤을 때 저거를 사서 뭘 할까 생각이 들지만 저거 자체가 저 완성된 자체의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성수동은 부동산 투자에서 인풋 아웃풋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재미와 호기심, 아이디어, 이런 복합적인 거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재미 말고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좀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인 거죠. 지금 요 금호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뒤쪽으로 다시 한번 나와 볼 건데요. 이 금호 아파트는 과거에는 성수동에 공장만 많을 때는 공장지대에 아파트가 있어서 주거 환경이 떨어진다고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아파트인데 핫플레이스 안에 있는 주거지역처럼 돼버려서 갑자기 가격이 오른 최근에 주차장이 저렇게 포르쉐가 돼 있는 그런 그러네요. 아파트 단지로 변한 거죠. 실제 저 앞에 사람이 서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빨간색 벽돌로 돼서 그냥 어디서 누가 봐도 흔한 그런 건물인데 3층짜리 빨간색. 여기 성수동에 되게 많이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건물이네요. 특히 성수동 지역은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다른 걸로 외관을 바꾸려고 했을 때 약간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빨간 벽돌을 유지하게끔 많이 그 관청에서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 빨간 벽돌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그 가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굉장히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공영 주차장. 이 주인은 얼마나 심장이 뜨겠어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뭘 해도 될 만한 큰 땅이잖아요. 사실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저런 큰 땅이나 큰 부동산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성수동은 사실 주거가 부족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기업이 사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집을 짓는 순간 용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걷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제 또 하나 나오는데요. 부동산 투자할 때 과연 그 뒷골목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뒷골목에도 3, 4천짜리 땅들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아까 골목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그 베트남의 유명한 맞습니다. 그 관광지 있잖아요. 그 실제 이 골목 앞에 있는 식당은 이 골목에 있지 않고 이 골목 끝에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아이디어와 호기심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이 안을 걸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침목 같은 걸 갖다 놓고 이 길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호기심이 느끼니까 이 길이 뭔가 하고 이렇게 계속 따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가게 정문까지 이렇게 해놨네요. 따라 들어다가 보면 사실은 제일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실은 사람이 사는 거 외에는 크게 이슈가 없을 만한 부동산인데, 호기심을 갖고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식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밥을 먹게 되죠. 그래서 안쪽 골목 끝에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상업시설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고요. 실제 이런 집들 바로 앞뒤로 그러니까요. 보면 집들과 이런 1층짜리 네. 경로당 같은 것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경로당인데. 아파트 단지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 와서 뒷골목에서 이거 이 기와되어 있는 경로당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트남 음식을 먹고 분짜 핫플레이스 먹고.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여기를 여행지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이 공간을 주는 느낌이 진짜 독특하긴 하네요. 저 야외 테라스 자리도 그렇고 네네네. 이 건물 자체도 그렇고. 이 연무장길 끝쪽에 거의 다 다다랐고요. 보시면 낡은 건물과 새 건물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네. 무조건 이 동네는 과거의 것을 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큰 길에서 봐도 빨간 벽돌 집이 엄청 많네요, 아직도.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를 오시는 젊은 분들은 힙해서 오는 거고, 나이 드셔서 오시는 분들은 추억은. 예전에 이런 건물 우리 동네에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공장이었던 곳에 마당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진짜 넓네요. 와디즈라는 회사가 본인들이 그 투자하고 네. 그 투자한 사람들이 만든 물품들, 제품들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옥상 루프탑이라든지 저 2층에 있는 카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 뭐 여기 옛날 수희 아저씨가 있었을 것 같은 이런 공간에는 풍선들 넣어놓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왜 여기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SNS의 시대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좀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인스타 각이라고 해서 사진 찍고, 아무래도 성수동은 젊은 부자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돈만 많이 벌겠다 이거보다는 나도 좀 즐기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과 내가 공동사업도 같이 하고 내가 투자를 해서 공간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뭐 성수동 기자님이랑 같이 걸어봤는데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엄청나게 들던데요. 엄청나게 예, 들어요? 왜냐면 사람도 많고 진짜로 막 저 같아도 손님을 꽉 채워서 뭔가 이게 돈을 번 이런 재미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딱 공간 있잖아요. 내가 취미 생활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이런 복합 공간들, 저희 큰 길에도 정말 많잖아요. 연무장길 이런 데도 3층 사무실로 쓰고 1층 내려와서 커피 마시고 이러면 진짜 행복하죠. 못해서 문제지. 성수동이라는 동네가 일반인들이 데이트만 하려고 오는 동네가 아니라 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투자도 하러 오지만 심지어는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조차도 야 성수동 가서 밥 한번 먹고 커피 한번 마실까? 이럴 정도로 재밌는 동네라 가지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놀러 왔다가 본인이 이제 소바집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낯익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유명인이. 그래서 전지현 씨가 이렇게 또 식사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나만이 어떤 이 동네에 투자를 해서 나의 어떤 성 같은 거를 구축해가지고 건물주로서의 한번 위세를 보이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상생하는 이미지로 재밌게 한번 동네에서 나도 즐겨보겠다. 투자 포인트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파트를 한강변에 지을 때 한강 전체를 다 그 아파트들이 가려버리면 뒤에 사는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밀도를 국가에서 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5층 이상 아파트를 한강변에 못 지어요. 네, 지금 못 듣죠. 근데 성수동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강을 30층에서 바라보는 뷰와 50층에서 바라보는 뷰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긴 하지만 상당히 투자 매력이 있는 곳이고 트리마제도 거기가 한 700가구? 7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100가구 정도가 연예인이 산다 그러던데요. 한 80에서 100가구. 사실 평당 가격이 7, 8천이고 거의 1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인 거잖아요. 30억 가죠. 제가 거기 한 24평짜리 아파트 거실에서 보면 일반 아파트 30평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 좁긴 하지만 그 앞에 한강과 하늘이 다 내 마당 같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에서 사시는 것도 있고요. 제가 성수동에 또 재밌게 생각하는 요소 하나는 압구정동이나 반포 있는 아파트들은 한강을 바라보더라도 북쪽으로 바라보잖아요. 극향이죠. 여기 다 남쪽으로 바라봅니다. 채광도 좋다는 거. 뭐 그런 게 투자 포인트라서 성수동을 방문하실 분들이라면 투자 목적으로 투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즐기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반나절 정도의 어떤 투자 산책이 놀이를 겸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동 투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노 대표님이랑 저희가 알차게 또 답변을 해드리고 또 궁금한 지역 있으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곳까지 또 상권을 샅샅이 같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그 모자 쓰고 오시나요? 다음에는 다음 동네에 어울릴 만한 모자를 쓰고 가야죠.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